지난번에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끝을 내지 못했었죠. 이 편을. 마해상법 권2 상골, 골상에 관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골, 뼈의 모양을 노는 거죠. 이제 중간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실까요? 인당, 유, 골, 상지, 천정, 명, 천주골. 인당이라고 그러면 두 눈썹 사이죠. 미간을 인당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당으로부터 이런 두드러기 세로로 솟아있는 뼈가 천정이라고 하는 건 이마의 중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마의 중앙까지 쭉 이마까지, 이마 그러니까 머리 난 부분까지 거의 이어진 거지요. 그걸 천정까지 그렇게 이어진 것을 천주골이라고 이름한다. 명 천주골이지요. 그 다음에 종, 천정, 관정, 명, 복소골, 우의지, 공경. 이마 중앙을 천정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죠. 이마 중앙 가운데를. 근데 그 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관정, 정이라는 건 정수리예요. 이마의 정수리, 머리 정수리, 정수리까지 덮은 것, 이어진 거예요. 관은 여기서 이게 꿰인 거죠. 일직선으로 이어진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꿰일관자기도 하지요. 관통한다 할 때. 그것을 복소골이라고 해서 우의지 공경. 그 지의가 공경에 간다. 그렇게 되면 공경이라는 건 삼공육경이죠. 총리, 부총리 또는 장착, 장관.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유, 기골, 역수, 기색, 상, 천, 방, 성, 기기, 구, 제의, 불천, 수, 부기, 이 불견이야. 조그만 글자예요. 수, 비록 그 기이한 골이 있다 그래도 이 기이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이 말이에요. 원래 좋은 뼈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거기에는 반드시 기색이 따라와서 같이 붙어줘야 돼. 얼굴에 기색. 얼굴에 기색이 없으면은 기색이 들어오지 않으면 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되면 기색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주 명리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주 원국이 꽉 짜여져서 좋지만 밑에 대운이 운을 못 만나면은 이운의 그 대운의 운을 못 만나면은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지. 아무리 좋은 사주라 하더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뼈가 이마 중앙을 관통하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좋은 때에 이르러서 기색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색상천이라고 하는 건 이게 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저울을 얘기한단 말이죠. 저울 때 청. 천이라고도 읽고 청이라고도 칭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란스란 얘기예요. 그렇게 서로 바란스가 맞아줘야 방성 기기라. 그래야 여기서 모방자는 비로소 이런 뜻이에요. 비로소 성기기 그 그릇을 이룰 수가 있어. 그 그릇에 맞게 제대로 국에 맞게 그 그릇을 이룰 수가 있어. 아, 그 사람 그릇이 크다 뭐 이러잖아요. 구, 제의, 불청, 수, 부기, 이 불견이야. 여기서 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뭡니까? 초두 밑에 있는 그 구자지요. 이 구자는 만약에 이런 뜻도 있고 또 진실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의, 불청 그 우이치, 여러 우이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소위 이마에 뼈는 중앙에서 탁, 인당에서부터, 인당이라고 하는 건 이 미간을 인당이라고 그래요.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당이야. 그 인당으로부터 정수리까지 뼈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이질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렇게 생기면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뼈만 하나 있어가지고는 다른 부분이 다 받쳐주고 기색도 잘 돼 있어야만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주지 못한다면 비록 부귀하다 해도 이 불견이야. 또한 그 견고하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이지. 지금 조금 부귀한다 하더라도 오래가질 못해. 자, 그 다음에 면상 유 골탁기 명관골 주 권세 관골 상 연 입이 명옥량골 주 수고 여기까지 보죠. 면상유골 얼굴의 앞에 있는 거지요. 면상 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얼굴 면자지만 앞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에? 지금 여기서 얼굴 앞부분에 있는 뼈 이 탁이라고 하는 건 유골 탁기라고 그랬잖아요. 탁이라는 건 높이 솟은 거예요. 그럼 얼굴 앞부분에서 가장 높이 솟은 뼈가 뭐야? 관골이지. 관골이라는 건 광대뼈를 관골이라고 그런다고. 양쪽. 그걸 관골이라고 하는데 주 권세. 그 주로 권세를 본다 이 말이에요. 권세. 그 사람의 권력, 권세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골 상연 입이 명옥량골 주수고. 그런데 이 관골이 양쪽 귀까지 연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골 그 광대뼈가 쭉 있는데 이 옆얼굴 부분에 움푹 꺼져가지고 쭉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잘 판판하게 연결돼서 귀까지 연결이 됐어야 이게 이 옥량골 부분이 잘 된 거예요. 그래야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살고 고종명한다 이 말이에요. 고종명. 에?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어요. 에? 이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대뼈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이 광대뼈죠. 관골은 이 권력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서 이 광대뼈가 높지 않으면 절대 권력가가 못 돼요.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이 광대뼈가 발랑 자빠졌단 말이지, 뒤로. 움푹하다, 펀펀하다.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은 뭐 고시에 욕심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 해봐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소위 그 명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 운명에 관한 공부를 한다는 건 뭐죠, 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안분지족이지요. 예? 안분지족이에요. 족함을 아는 거야. 분수를 안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거지. 안분지족하기 위해서예요. 우선 가장 높이 올라가면 자기 자신에 가는 거죠. 예? 남을 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안분, 지족함을 몰라가지고 관골에 움푹 꺼지고 한 사람이 뭐 죽겠다고 고시 공부한다. 아무 소용없지. 아무 소용없어. 학교에서는 맨날 1등 하는데 그 사람이 고시는 치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도 되게 못해. 그래가지고 고시 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친구들한테 야, 고시 하려고 그러면 무슨 책 봐야 되냐. 그래서 가르쳐줬다 이 말이지. 아, 그런데 이놈이 덜커덕하게 돼버렸어. 그 사람들이 야, 저건 실수다. 공부도 못하고 저놈이 실력도 없고 형편없는 놈인데 고시 공부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놈이 합격을 한다 이 말이야. 1차에 저건 실수다 완전히. 2차에는 안 될 거다. 그러면 2차도 되고 3차도 돼가지고 착 나간다 이 말이야. 내가 그놈을 봤더니 그 사람을 이게 좋아요 이게 관골이. 코도 높고 판판하게 잘 나왔지만 이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관골이 양쪽에 광대뼈가 움푹하니 낮으면 사업을 하든지 다른 장사를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할 수가 있어요. 관골이 낮으면 실력이 좋아도.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라는 자리는 교수나 교사라는 자리는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검찰, 뭐 이쪽으로 해서 권력기관을 주로 권력을 많이 쓰는 기관으로 가는 사람들은 관골이 다 잘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고위공직자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저 집애가 고시한다더라. 그럼 쓱 보시면 알지. 예? 관골이 두툼하니 하고, 코가 말이지. 삐뚤어지지 않고, 준두고, 또 이 비량이 딱 콧대가 내려오면서 판판하게 살로 잘 둘러싸여 있다. 그럼, 저놈은 되겠다. 예? 되겠다. 아는 거지. 언젠가 저쪽 먹자골목 옆에 가면은 무슨 콩나물국밥집인가 했는데 저녁에 거기를 한번 갔더니 그때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장부장도 같이 갔어요. 갔는데 나이가 한 30 대선 먹은 사람인데 와서 그 콩나물국밥을 탁 뜨거운 걸 날르고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술도 한잔 시켜서 먹었어요. 먹고서 딱 보니까 저놈이 저기 고위공직자가 될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손님도 없고 그렇길래. 아주머니 이게 누구요? 저 사위요 하니까 사위래.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당신 행시 공부해?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몇 살이야? 몇 살이래? 그때 34이라고 그러더만. 내년 되면 자네 되겠네.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아시느냐고. 왜냐? 관골이 좋아. 그리고 눈이 좋아. 눈운이 좋더라고. 눈이. 새카만 게 딱 생겼어. 그러면 그 좋은 운에 들어오면 그게 눈이 35부터 들어오니까 그렇죠? 35부터. 그러니까 35, 6에 그럼 되는 거야. 틀림없이 됐을 거라고. 그 후로는 안 가봤어요. 관골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견 지 주의 용골 상군 욕장이 돼. 자주 지완 명호골 상신 욕단이 세. 여기 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깨견자니까 어깨로부터 팔꿈치 주자예요. 이게 어깨로부터 팔꿈치까지 구부러지는 이 부분을 용골이라고 그래요. 용골. 그래서 이게 임금과 신하로 말한다면 이 부분이 임금이야. 여기 어깨로부터 팔꿈치까지 이 팔이 상이라는 건 마치 무엇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뼈가 길고 굵어야 돼요. 커야 돼요. 응?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자주지 완명호골 상신 욕단이 세. 주라고 하는 건 팔꿈치라고 그랬죠. 구부러지는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를 이 완자는 손목 완자예요. 이거를 호골이라고 그래. 호랑이 호자. 그래서 이건 신하에 해당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짧고 가늘어야 돼요. 뭐보다? 용골보다. 팔뚝보다 이 위에 짧고 가늘어야 된단 말이지. 왜? 신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 시간에 그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만약에 여기는 가늘고 팔을 그림 그리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지. 여기는 가늘고 여기가 굵다 그러면 신하가 임금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빈천지상이야. 빈천지상. 또는 이게 용호상박이야. 용호상쟁.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격이에요. 그래서 아주 육체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여기가 굵어도 여기보다 여기 호골이 더 굵다 이 말이에요. 응? 호골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딱 벗고 팔 티셔츠 입고 딱 그러면 그냥 우람해 보이지. 근데 그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상을 공부하니까 상이라는 건 뭐예요? 단도직입적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봐야 되는 게 상이에요. 사주나 명리라고 하는 건 쫙 봐서 투명하기니까 아래 위를 살펴서 맞추어서 추라는 게 뭐예요? 추단하는 거 아니야? 추측해서. 근데 상은 추단이 아니야.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 하나만 봐도 저놈의 격이 어느 정도다가 딱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어 상쟁이 되면 안 돼. 용어 상박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맞는 운동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호골이 굵어. 용골보다. 또는 소모성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 뭐 폐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용골이 가나다랗게 돼서 죽어요. 이 부분이 가나다랗게 살이 빠지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 용골이 호골보다 좋아야죠. 길고 굵고. 자, 그 밑에 보세요. 골욕준이 서 원이 견 직이 응절. 이게 뭐냐? 견자인가 지금? 긴 얽힐 긴자죠 이게. 이게 지금 나 에? 아니야. 이게 앞에 저 밑에 실사 받침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실사가 있으니까 뭐 얽히거나 이렇게 감는 거죠. 오그라드는 거. 오그라들 긴자일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오자일 가능성이 많네. 그죠? 견자를 잘못 쓴 거예요, 이 밑에. 흑토 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고대 책들은 전부 다 필사본이니까 붓으로 옮겨 써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책이 언제? 송나라 때 거예요. 송나라. 1000년이 넘었지. 응. 그렇죠. 고려 초기 책이니까. 그때 뭐 인쇄술이 있나? 이런 책들이야. 다 필사본으로 쓰다가. 그래서 뼈라고 하는 것은 준이라는 건 높아야 돼요. 에? 높다는 뜻이고, 욕준이 서. 서라고 하는 건 펼서자죠. 그러니까 느릿하다 이 말이야. 느릿하다는 게 뼈가 급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솟았지만. 무슨 얘기냐? 광대뼈가 솟았지만은 톡 솟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둥그스름하게 저 지리산처럼 이렇게 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뼈가 말이죠. 저 무슨 금강산이나 막 이런 데처럼 설악산처럼 팍 솟으면 이건 빈천지상이라 말이지. 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서라고 하는 건 펼서자니까 느릿하게 둥그스름하게 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뼈를 폭 찔러서 나온 게 뼈가 가죽을 둘러쓰고 폭 찔러서 나온 건 급박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원이견 이 같은 말이에요. 둥그스름하게 나와야 돼. 그리고 견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거죠. 예? 견실하게. 그 다음에 치기응절 뼈가 곧아야죠. 미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꼬질꼬질하게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응절 그 뼈 마디가 응해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직이응절이야. 직이응절. 직이라는 건 곧아야 된다. 미끈한 거야. 그리고 절이 응한다는 건 뼈 마디가 미끈하려면 어때야 돼요? 굵으면 안 되잖아. 에? 손가락도 뼈 마디가 옆으로 툭툭툭툭 하면 이게 미끈한 게 아니잖아요. 직이 아니잖아. 그죠? 거기에 맞도록 뼈 마디가 튀어나오면 안 돼. 몸에서 모든 뼈 마디가 다 그래요. 에? 주로 육체 노동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 주로 매맞고 맥값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래야 될 사람들은 뼈 마디가 다 튀어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신고가 많아.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견이불조야. 이게 긴자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밑에 실사가 아니라 흑토자로 고치세요. 이게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야 말이 맞아요. 견실하지만 단단하지만 부조. 조라는 건 거칠다 이 말이에요. 뼈가 오그라들고 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찌글찌글하고 이게 조죠. 거칠지 않아야 된다. 그래놓고 그 밑에 견실지상이야.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 견고하고 알찬 견실한 그런 상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관골이빈 명 영마골, 좌목상왈 일각골, 우목상왈 월각골, 골 제2우의 장군골. 네, 여기까지 보죠. 관골이빈. 관골이라는 건 광대뼈라고 그랬죠? 광대뼈가 이 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살적 빈자인데 무슨 얘기냐면 구레나루 내려온 데야 여기. 구레나루 옆으로 내려오는 귀 앞에 여기까지 여기 이게 빈이에요 빈. 예? 빈 이게 살적 빈자. 이게 여기까지 쫙 들어갔다 이 말이야. 이렇게 연결돼서 쫙 도톰하니. 예? 그렇다면은 관골만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것을 그 부분을 영마골이라고 그런다. 영마골이라고 그러고 좌목상왈 일각골이야. 좌측 눈 우에 이 눈썹이 이렇게 있겠지요. 그러면 이 좌측 눈 우에 이렇게 세로로 솟은 뼈를 일각이라고 그러고 우측 눈 위에 있는 걸 월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이런 걸 나누는데 보면은 지금 이 남자를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의 좌측에 있는 건 다 양이야. 양. 좌측에 있는 건 다 양과 관계가 있어서 뭐 붙이면 전부 다 여기다가 일을 붙여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주로 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면 이거 월이라고 붙인다 이 말이에요. 예? 1월이 뭐 어쩌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 1월이라고 하는 게 1은 좌측 눈, 월이라고 그러면 우측 눈.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각골이라고 그러고 일각이라고 그러지. 이걸 월각골, 월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골 제2우의 장군골. 그 양쪽 뼈가 이 일각골, 일각, 월각이 제라고 하는 건 가지런하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가지런하게 딱 일어나면 이게 장군 이렇게 두 개가 옆으로 딱 솟으면 이걸 장군골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고위 장군이 된다 이 말이야. 무관 고위 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이에요. 그것만 해도 가지런하다면. 그리고 그게 단단하게 이어진 것을 원이라고 그래요. 원만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단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붕긋하게 딱 이렇게 솟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네? 이 둥그런자는 그런 의미예요. 원만하다 이 말이지. 단단하게 아주 솟아 있는 것을 원만하다고 한다. 근데 이 왈도 제 생각에는 고대에는 이게 이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응? 이 교라고 하는 건 단단할 교자예요. 교, 이, 원. 이렇게 돼야 이게 될 거라고. 예? 의, 용각골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단단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용각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양구외 왈 거우골.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구라는 건 물줄기. 그러면 양구니까 뭐야? 두 눈이지. 두 눈. 두 눈 거외니까 두 눈 옆으로 밖으로 있는 것을 이 뼈를 거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오자가 자라 오자예요. 그 옆으로 있는 이 부분을 눈 바깥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거골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드러나 두세요. 그 다음에 중정, 양변, 의, 용각골. 또한 이마의 정중앙 양변이죠. 이마 가운데 양쪽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 이렇게 양쪽 변두리. 우리가 말하는 뭐 천창이니 이게 다 이쪽이에요. 그 용각골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지. 우왈 또한 말하기를 또한 말하건대 골불용해 차 불로
우요원 청겸 수기 여기까지 보죠. 그래서 또한 골불용, 용이라는 건 솟았다는 얘기예요. 뼈가 솟지 않았다 해도 차불로. 뼈가 노라고 하는 건 드러난 거죠. 튀어나온 거. 노골. 예? 노출의 계절 그러잖아요. 여자들. 뼈가 튀어나오지 않았다 해도 또한 드러나지 않아야 돼. 뼈가 튀어나와서는 안 돼. 무슨 말씀입니까? 뼈가 솟지 않았다 해도 좋은 뼈가 솟지 않았다 해도 다른 얼굴에 뼈들이 툭툭툭툭 드러나지 노골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데도 툭툭툭툭 뼈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심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요원 청겸수기. 청수지 뭐 말 그대로 그죠? 또한 어때야 된다고? 둥글고. 왜냐하면 뼈가 폭 튀어나오면 둥근 게 아니죠. 원만하지 않은 거죠. 원만하고 깨끗하고 겸수기. 또한 빼어난 기운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뼈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뼈가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의 양해 육의 부다해 양 불부. 자, 골의 양해 육의 사람 인체에서 뼈는 양이란 말이죠. 양에 해당이 되고 육의 그 살은 음에 해당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음부다해 양불부. 음이 지나치기 음이 많지 않으면 양이 가서 기댈 데가 없어. 그렇죠? 음이 없으면 양이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약득 음양 골육 균 소년 불기 종신부. 골용자 골로자 무립, 골연약자 수위 불락, 골행자 흉, 골경자 빈천, 골속자 우탁, 골한자 궁박, 골원자 유복, 골고자 무친. 여기까지 보죠.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나갈 줄 몰랐는데 길게 나가네. 만약, 약이라는 거니까 약, 우리가 만약 이 말이에요. 만약, 득, 음양, 골육균. 만약에 음양, 고육이죠. 그죠? 양은 고리고 음은 육이니까. 그래서 그 음양에 해당되는 뼈와 살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 얼굴에 보면. 마치 저 같은 모양이죠? 그러면 소년불기 종신부야. 소년이라는 건 뭡니까? 애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젊어서 이 말이에요. 젊어서 괴해지지 않는다 하면 만약에 하더라도 종신부 평생 이놈은 부자로 살아. 그 고륙이 잘 이렇게 화합만 잘 돼 있어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골용자요란 말이지. 여기서 용이라는 건 소설용자인데 원만하게 솟은 게 아니라 노고를 말하는 거죠. 있을 노자, 드러날 노자. 고리용, 소수놈, 삐죽삐죽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얼굴에 여기저기. 그런 사람은 요라는 건 뭐예요? 빨리 죽는다. 장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자물이 똑같은 얘기인데 노나 용이나 뼈가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물이 설 수가 없어. 설 수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입신 출세지 뭐. 입신 출세? 입신할 수가 없어. 예? 이거를 직역해서 뼈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일어서질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되지요.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랬습니까? 기 용립이 입인하고 기 욕다리 달인하며 능근치위라야 가의
인의 이 그랬거든요. 본인이 서고자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입신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달성케 해주는 것이 인내한 방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신입니다. 입신 출세. 뼈가 톡톡 튀어나온 사람은 몸이고 얼굴이고 잔뜩 입신 출세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골연약자 수의불락. 뼈가 너무 가느다랗고 연약하면 모르고 수의불락. 장수는 한다 해도 그 인생이 즐겁지가 못해. 설령 장수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즐거움이 없다. 그것도 고생이 많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골횡자 흉골경자 빈천. 횡이라는 건 뭐예요? 횡골. 얼굴에서 광대뼈가 나왔는데 그 전에 보면 여자고 남자고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면, 예? 옆으로. 이게 전부 다 이게 독종이에요. 흉해. 아주 흉해. 예? 그전부터 쭉 유장상법을 들으셨던 분들은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옛날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에 이탈리아의 파비아 대학의 교수였던 롬브로소가 쓴 범죄인론에 보면, 법의학의 창시자인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부 다 광대뼈가 옆으로 솟은 공통점, 특징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횡골이 되면 광대뼈가 옆으로 탁 퍼졌으면 흉악해, 사람이. 흉해. 좋지가 않아요. 그 자신 운명도 좋지 않고 성격도 흉폭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경자 빈천. 뼈가 가볍다는 건 뭐예요? 듬직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느다란히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골경이지, 몸이. 그러면 빈천해,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골속자 우탁, 골한자 공박. 골속자. 골이 속하다는 건 뭐예요? 그 뼈가, 기골이 속되다 이 말이야. 천박하게 생겼어, 새끼가. 그렇다면 우탁이야. 어리석고 탁한 무리에 지나지 않아. 그런가 하면 골한자 공박이야. 골한이라고 하는 건 뼈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가느다랗고 움츠린 듯하고 그 몸의 기가 펴지지 않은 것을 골한이라고 그래요. 이 골한자는 공박이야. 이 맥히고 그저 꼬이고 평생 이것도 또한 어렵다 이 말이죠. 골원자 유복, 골고자 무친. 골원자 유복. 골이 둥근 사람, 뼈가 둥근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성서에 있는 말씀 같으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다 자의 것이요. 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바쳐라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뼈가 원만하게 둥그스름하게 잘 나온 사람은 유복,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골고자 묻힌, 이 고는 외로울 고자죠. 그러면 여기서 이 외로울 고, 뼈가 외롭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고라고 하는 건 외롭게 튀어나온 거죠. 뾰족하게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골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응? 그런 사람은 무친. 무친이라는 게 뭐야? 부모, 형제, 이 육친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운, 목골, 수의, 청흑색, 양두, 조대, 주다, 공액, 목골. 목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체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무처럼 쪽 빠진 사람들이 목골이죠. 우리가 O형으로 얘기를 할 때, 목형인이니 금형인이니 하는 이제 얘기인데, 몸이 좀 약간 가늘듯하고 나무처럼 쭉 일직선으로 빠진 사람들을 목체, 예? 몸체자를 해서 목체, 목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골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몸이 야여 있죠. 예? 그런 사람은 몸이 좀 가늘잖아요. 비만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피부가 청흑색이고 양두, 조대 두 개의 머리가 거칠고 크다면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 목골이니까 나무니까 어때요? 말 그대로 머리가 양쪽으로 이 말이에요. 두 머리란 뜻이 아니야, 이거를. 예? 머리가 양쪽으로 널찍해. 몸은 가느다란데 이 머리통만 옆으로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칠고 커. 머리통이 커서 양쪽으로. 그렇다면 주 다 공해. 주로 그 궁벽하고 재액이 많다. 막히는 일이 많고 애군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